안녕하세요. 꽃집 창업 성공 파트너 이대강입니다. 바로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불 꺼놓고 해야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이해하시죠? 자,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요즘 핫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그 1억 원 준다라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좀 솔깃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어봤죠. 꽃집 창업 또는 꽃집 경영 혼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대강이라고 하고요. 사실 비단 이 영상이나 이런 블로그 포스팅은 꽃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뭐 식당이나 액세서리나 등등 아마 한 70% 정도는 그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이템적인 꽃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가지는 아이템적인 성격 말고는 다른 부분은 다 자기 사업에 자기 창업에 대입해서 그렇게 충분히 대입해서 들어보시면 도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어, 제가 경험한 것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블로그에도 제가 언급을 했어요.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재기 창업 패키지 등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2022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서 약 18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대출 또는 투자 지원으로 해서 이제 푼다고 지금 올해 예산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그 18조 원이라고 하는 게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어디로 가느냐? 여기 나오죠. 예산안 18조 원 편성을 했는데 이 돈들이 소상공인한테도 가고 중소기업인들한테도 가고 이렇게 예비 창업자들한테도 갈 거예요. 또 재기 창업자분들한테도 가고. 그래서 어, 그 중에서도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한다면 만 39세 미만이면 누구나 누구나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참가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창업 사관학교 중에서는 지원 금액이 가장 많다라고 해서 또 인기가 많은 그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저 역시도 폴라도르 역시도 2014년부터 4, 5, 6, 7 4년 동안 연속해서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번은 서류에서 떨어졌고 나머지 세 번은 서류는 무난하게 서류는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또 서류를 통과하면 그 안에서 약 한 달 동안 혹은 길게는 2주 동안 어떤 어, 또 창업 어떤 육성 이런 그 면접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을 또 해요. 그 과정 거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3차 면접을 보는데 플라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까지는 갔었죠. 근데 최종에서 아깝게 이제 고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두 번, 세 번 정도 경험을 했는데 아마 세 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두 번 이상인 거는 확실합니다. 최종까지 갔었던 거. 그런데 이런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어떤 근거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류는 세 번 이상 통과를 했다. 일단 서류를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제로 베이스로 갑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서류를 통과한 사람들 통과하고 나면 그 서류 때 받았었던 성적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때 또는 3차 때 이제 또 다시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그 경쟁 요소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 들어오고 어떻게 심사를 하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까지도 저는 이제 그걸 4년 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3년 이상 겪어봤기 때문에 그, 그 사실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가면 지금 되게 내 집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차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지원을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식당에서 밥도 먹는데 여튼 그 올해는 붙겠지. 올해는 붙겠지. 오늘 이번 해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지만 안타깝게 떨어졌는데 뭐 떨어진 데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떨어졌다. 그리고 주변에 중요한 포인트는 주변에 저는 합격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가기 이전에 그 저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2년 동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보통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에서 1년이나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뭘 해볼까 하다가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뭐 스마트 벤처 그거나 뭐 스마트 창작터나 아니면 또 뭐 등등등 되게 많거든요. 이런 창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저랑 같이 합격해서 1년 동안, 2년 동안 있다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줄여서 그냥 청창사라고 하겠습니다. 청창사에 입교하셔서 또 잘 돼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제가 주변에 3분 정도는 좀 알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는 건너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서류 합격했을 때나 아니면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갔을 때 그 최종 합격하신 그 선배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구로에 있는 어떤 그 공구 상가에 찾아가서 왜냐하면 그분이 그 전자 그 계측 그런 측량하는 거를 개발하시는 특허도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걸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쪽 구로 쪽의 공구 상가에 가서 이제 바쁜 시간 좀 쪼개서 좀 식사도 좀 대접해 드리면서 좀 사업 계획서 쓰는 것도 봐달라고 하고 또 면접 보는 것도 뭐 2번, 3번 찾아가서 계속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여튼 그런 저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다 이걸 풀어드릴 수는 없고 지금 10분, 15분 정도 녹화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맥락만 이야기 드리고 나머지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번 주시던가 아니면 한번 찾아오십시오. 뭐든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지 이렇게 영상 하나만 보고 얻으실 수 있어도 충분하고요. 근데 지금 유튜브 상이나 아니면은 그 포털 사이트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좀 선별해서 보셔야 될 게, 합격하신 분들 거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 거 보시지 말고 최근 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제가 올해 거 이제 준비 영상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면서 보니까 좀 지원 프로그램 내용이 세부 사항이 좀 바뀐 부분이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꼼꼼하게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아마 똑같이 가져가되 조금 이제 변경사항, 특이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정말 열정적으로 조금 과정에서 목숨 걸고 이거를 진짜 알아보셔야 돼요. 지금 2월 4일이 이제 마감일인데 한 열흘 정도에는 사실 저는 이런 거 준비할 때 열흘이나 뭐 보름이나 이때 핸드폰을 아예 꺼놓고 사업 계획서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진짜 큰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제가 자꾸 여기에 문을 두들겼던 이유가 순이익으로 사업을 해서 1년 안에, 2년 안에 순이익으로 1억 원을 모은다?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돈에 눈이 조금 멀어서 이제 내가 어, 한 달에 만약에 500만 원씩 순이익을 남겨서 사업을 해서 1년에 6천만 원 모아서 그걸로 내가 창업 자금으로 쓴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 더 빨리 가고 싶다.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가고 싶고 더 멀리 크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계속 지원을 했던 건데 저는 이 정부 지원 사업이 계속 제 책에서도 이제 언급했던 게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분명히 나쁜 점도 있어요. 그걸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칫하면 내가 내 기본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도약하는 그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한 달, 두 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에너지를 이 정부 지원 사업에 내가 쏟아 부으면 그만큼 내 사업, 내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내 사업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릅니다. 고객이 떠나거나 아니면 내 서비스가 조금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고객들 어, 단번에 알아차리거든요. 한두 달만 좀 서비스가 좀 엉망이거나 좀 전화도 잘 안 받거나 그러면 내 사업이 자칫하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잘 만약에 네 번 중에서 한 번이라도 합격을 했다면은 제 사업이 좀 더 이렇게 활기를 쳤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지금 와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정신 건강에 좋겠죠. 근데 저는 이게 떨어진 게 오히려 잘 됐다라고도 생각 드는 게 또 다른 쪽에서 지원받은 것도 있고 여기가 떨어져서 다른 쪽에 더 이악 물고 준비해서 또 다른 데서도 또 1억 원 못지않게 또 지원받은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판단을 잘 면밀하게 해보고 이거 가능성이 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무조건 최종 합격을 목표로 그렇게 끝까지 가셔야 되고 그러다가 중간에 저처럼 2차나 3차에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그래도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에 분명히 많은 걸 배우고 깨우치고 또 얻어 가셨을 거라고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진짜 장담합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을 안 했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랬죠. 그리고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이해를 못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 적도 있었는데 세상은 진짜 넓고 할 일은 많고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다라는 거를 이런 걸 준비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천재 같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열정, 정말 미친 열정을 가진 분들도 되게 많고, 이쪽 창업, 이쪽 생태계라는 게 참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까, 되게 아름답고 되게 잔인하기도 하고 되게, 뭐랄까, 설레이는 그런 공간인 건 확실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이게 막 며칠 밤을 새더라도 이거를 사업 계획서를 완성하고 또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막 되게 어, 고민하고 또 이렇게 했었던 시간들이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또 추억으로 남고 되게 행복했었던 시간인데 여튼 준비하실 거라면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꼭 최종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라고 해놓고 또 두 가지, 세 가지 할 텐데 지금 시간이 새벽 12시 54분인데 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자금들은 목적이 있어요. 국가에서 아마 1년 예산이 한 10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제 한 900조 되나? 잘은 모르겠지만. 아, 국방부 예산 뭐 했을 때 한 200조? 300조인가? 저도 좀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각계 부처마다 뭐 몇십 조에서 몇백 조까지 이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8조라고 한 거고 중기부가 존재 이유가 뭐죠? 중소벤처기업. 그래서 일자리 창출. 국가에서는 이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고 또 국가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런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니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사실 원래 제조업 기반으로 하는 그런 걸 되게 그런 창업자들 육성하는 걸 되게 어, 목표시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 강국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조 기반의 어떤 사업이 더 많이 뽑는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도 최종 합격한 사람들 보면은 지금은 또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을 텐데 저 때 했을 때 제가 2014년도에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초반에는 2014년, 2015년도에는 제가 제조 어떤 화분 만드는 걸로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2016년도, 17년도에는 이제 IoT, 그러니까 IT 기반으로 해서 지식 플랫폼, 그렇게 약간 지식 서비스로 이제 그 업종을 바꿔서 이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 정도는 그런 지식 서비스, 어떤 플랫폼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한 7, 80% 정도는 어떤 제조의 기반으로 지원을 해주는 곳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때가 그랬다라는 거고,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또 뭐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쪽 시장도 또 많이 국가에서 비대면이나 이런 쪽도 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율로 창업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안산에 만약 가고 싶다 하면 그 초지역 근처에 있거든요. 4호선 초지역에서 한 자동차로 한 5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한번 직접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가서 그 안성 캠퍼스를 한번 좀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유튜브 영상 보면 뭐 심사위원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영상을 이제 찍으신 분도 있는데 가보지도 않고 자기가 지원도 안 해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분은 또 뭐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제가 뭐 비방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 창업을 제대로 준비하시려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캠퍼스에 전국에 지금 13군데인가? 총 875명을 뽑는데 875명이기 때문에 1인당 최대 1억 원을 다 지원받는다라고 하면 875억 원이 되겠죠. 누구는 뭐 7천만 원 받고 누구는 5천만 원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잘 전략을 잘 짜서 그렇게 지원을 하셔서 끝까지 최종 합격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사람이 몰리는 꽃집 창업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꽃집을 창업하는 방법이 한 몇 가지를 제가 제시했는데 무자본이나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지원금으로 꽃집 창업하기, 나라 돈으로 창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작 페이지를 창업 넷으로 해놓고 그러고 이제 꽃집을 창업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정부 지원 사업, 정책 자금으로 꽃집으로 창업한다고 했을 때 돈을 잘 쉽게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꽃집은 약간 소상공인 부류로 속하기 때문에 어떤 거대한 어떤 그런 수익 창출이나 어떤 이런 일자리 창출에 그런 데 기여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뭐 동네 꽃집에서 꽃집 하려고 하는데 그 1억만 지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청년 창업 그런 지원 사업들은 그냥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대단위의 프로젝트가 좀 많기 때문에 정말 뭐 100명, 1000명 그 이상을 먹여 살릴 사람들을 그런 창업자들 육성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중기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지향점이기 때문에 일반 꽃집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거를 지원을 받겠다 그러면 이 성격엔 지원 사업에는 성격이 안 맞을 수가 있고 대신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있죠. 소진공이라고 하는데
소진공 쪽 자금은 그냥 일반적인 꽃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진공, 중진공, 창진원, 중기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다 줄임말이 있는데 이런 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거를 알아가시게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내가 그냥 자영업자 스타일로 나는 장사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런 청년 창업 사관학교보다는 어떤 소진공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내가 어떤 가업을 이어받아서 어떤 그 장사를 할 꽃집을 장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런 가업을 그런 이어받아서 하는구나. 그래서 더 그런 장려금 같은 거를 주는 그런 소상공인 지원 자금도 있고 또 일부는 어떤 전통시장을 개량을 해서 전통시장에 있는 공간들을 개조해서 그 공간을 요즘 청년들이 들어와서 한 10명이나 20명 정도를 뽑아서 그 공간에서 이제 어떤 청년의 어떤 신에너지, 청년의 어떤 혈기와 열정으로 전통시장의 어떤 분위기도 바꾸고 어떤 새로운 피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소상공인진흥공단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게 많고 저 역시도 소진공 프로그램에도 몇 군데 지원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 프로그램을 알아보다가 시장 매니저로 이제 최종 합격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전통시장에서 이제 상인분들 마케팅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일 돕는 거 그분들 홍보하는 거 그런 거를 좀 이제 좀 몇 개월 했었는데 매달 이제 사실 거기는 약간 공무원, 준 공무원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었는데 역시나 저는 음, 내가 내 사업을 하고 내 창업을 해서 내 일을 해야지 좀 직성이 풀리지 누가 시키는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못 견디겠더라고요. 직장 상사분들이나 어떤 그런 조직 생활을 한다라는 게 내가 의도하지 않는 걸 계속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중간에 나왔는데 한 4개월 하고 딱 4개월 딱 채우고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선택은 이제 뭐 창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판단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소진공 쪽이나 아니면 중기부 쪽에서도 또 어떤 그런 강사나 아니면은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걸로 해서 스텝 같은 거 역할하는 걸로 해서 이제 어떤 그런 공무원 스타일의 인력을 뽑으려고 하는 공지도 가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창업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국가기관에서 이런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일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걸 지원해서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아가시면서 있으신 것도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분이 넘어가네요. 이해하시죠? 괜찮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까지 잘 듣고 계신다면 그래도 도움 되시는 부분에 있어서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회수가 뭐 5회, 10회, 20회 뭐 이렇게 뭐 인플루언서처럼 뭐 몇만 회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회수 대비 이 영상을 얼마큼 보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 반 정도는 보시는지 다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일단 더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 어, 서울시 강남 청년 창업센터 여기에서 2,400만 원이라고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임대료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라는 거고 여기서 뭐 또 300만 원 별도로 무슨 코엑스 선물 박람회 나간 것도 있고 한 3, 40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런 것도 있고 뭐 컨설팅도 무료로 받은 것도 있고 하면 아마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받은 것 같습니다. 네. 한 3천만 원 이상 받은 것 같고 첫 해에는 매달 8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못 받을 때는 50만 원 이렇게 뭐 사업지원금도 받았으니까 여튼 이래저래 합치면 1억 원 이상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창조 마케팅 지원 사업은 1,000만 원은 이거는 그냥 1,000만 원을 준 거고요.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줘서
이제 한 거고, 또 영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월 300만 원인데 1년 동안 공짜로 있었으니까 3,600만 원 이건 이거 맞고, 그 이외에도 사실 또 뭐 인테리어 비용도 지원받았고, 또 전기 수도세, 그리고 뭐 관리비는 뭐 n분의 1로 냈고 통신요금도 n분의 1 냈지만은, 그 이외에도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어떤 그런 컨설팅도 받고, 또 뭐 인테리어 비용도 100만 원 지원받고 막 이래저래 했으니까 아마 4,500만 원 이상은 받지 않았을까. 네. 4천만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여기 차 적진 않았는데 내가 또 다른 곳에서 좀 받은 것도 있고요. 어디 뭐 한 번은 중국의 위해로 최종 우승을 최우수는 아니고 우수상을 받아서 중국 위해로, 그때도 너무 진짜 생각하면 추억이 진짜 많았었던 그런 시간인데, 3박 4일로 해서 중국의 위해로 창업 박람회, 창업 출장을 가기도 했었어요. 비행기 표 끊어주고 거기서 3박 4일 동안, 3박 4일 맞나? 맞을 거예요. 3박 4일 동안 그래도 식당, 좋은데 식당 다 데려가지고 좋은 호텔에서 재워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3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또 찾아보면 또 있어요. 뭐 이래저래. 그래서 하여튼 경쟁률 같은 거 어떤 건 되게 10대 1 이상인 것도 있고 또 5대 1 이상인 것도 있는데, 어차피 될 사람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떨어져도 그거는 어떤 자산이 될 것이다. 제가 그러니까 컴퓨터 폴더 화면 보시면 이게 다 제가 2018년도에 정보지원 사업 이렇게 많이 지원했다는 거, 1년 동안만 지원한 거거든요. 2018년도 청년 창업 사관학교 완료했다. 그리고 또 무슨 뭐 스마트 벤처 캠퍼스에도 지원하고, 제도전 패키지도 지원하고, 창업 선도대학교 스마트 창작터 ATM 5기, 또 무슨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은 걸 지원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또 많은 걸 지원할 수 있냐면, 하나 사업계획서 제대로 써놓으면 그걸 조금 변형을 해서 여러 군데에다가 다 이거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무슨 취업할 때도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 자소서 쓴 다음에 이렇게 하나로 써놓고, 그리고 이제 앞에 그것만 바꿔서 그렇게 그 회사에 맞는 또 인재 사항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 써놓고 기본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예전보다 제가 했었던 3, 4년, 4, 5년 전보다도 지금은 그 기본 틀을 아예 그 공통의 양식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제대로 써놓으면 다른 군데 여러 군데에다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름만 바꿔서 지원을 해도 좋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은 저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업계획서를 쓰면 첫 장에, 사실 첫 장, 두 번째 장에서 많이 첫인상이 이제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가 왜 창업을 하려고 할까? 거기서 좀 굉장히 임팩트 있게 쓰셔야 됩니다. 그 지원 동기라든지 그 첫 장 한 페이지 요약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뭐 한 8페이지 정도 내외로 쓰라고 하는데, 8페이지에 대한 나와 있는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 한 페이지를 딱 처음에 봤을 때 이제 거기서 첫인상이 갈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지원 동기라든지 뭐 사업 아이템 뭐, 뭐 그런 거 좀 나오고, 그리고 또 한 두세 장 넘기면 예산 계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시장 분석해보고 앞으로 사업성이라든지 시장성은 어떤가,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지원 동기와 예산 계획,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이걸 또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구하는지, 10년 뒤, 5년 뒤, 10년 뒤에까지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할 사람인지, 그래서 이 세상에, 사회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지까지 심사위원분들한테 이게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전달이 된다면 저는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업 계획서 같이 1차 서류 같은 경우에는 창업 동기, 예산 계획, 그리고 뭐 시장성이나 수익성 이런 부분이
3번에도 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또 이걸 추상적이거나 어떤 희망적으로 쓰실 게 아니라 정말 시장성이나 수익성이 있는지 계속 이게 내 창업자의 열정과 어떤 노력으로 해서 계속 지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심사위원들은 주의 깊게 보거든요. 저도 이제 서류에서 합격한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최종에서 떨어진 것도 있고 면접에서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떨어진 거에 대한 코멘트를 받아요. 아, 이런 부분은 정말 좋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불합격을 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시장성, 수익성, 지속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뭐 1억 지원받고 그리고 1년 동안 뭐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고 이제 내가 사업을 딱 접을 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이거를 내가 사업을 해 나간다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튜브에도 인터넷 쳐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업계획서에 관련된 그런 것도 되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클래스 101에서 이런 정부 지원 사업 전문으로 해서 사업계획서 써줄 테니 이 강좌 들어봐라 하고 하신 분도 있는데 저도 이 강좌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앞에 아직 클래스 101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클래스 U나 이런 플랫폼에 아직 올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 1번, 2번, 3번에 사업계획서 잘 쓰는 법 그걸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보신다면 그래서 기본 틀은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많이 둘러보시고요. 이 세 가지 파일이 있는데 어, 모집 공고, 신청서, 신청 매뉴얼. 처음에는 꼼꼼하게 천천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처음에 봤을 때가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는 이게 다 어떤 내용인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될 거는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875명을 뽑는다고 했고 음, 수도권이 사실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수도권 내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저렇게 강원도나 충남, 호남권 이런 쪽도 저는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월 4일이 마지막이고 그리고 또 2월 7일부터 한 열흘 정도 서류 심사하고 그걸 발표한 걸 토대로 해서 또 심층 심사하고 심층 심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어 심층 심사라는 게 거기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또 어떤 과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하고 나서 그 어 그러고 뭐지? 아, 이때 한다. 발표 심사가 이때구나. 어. 좀 바뀌었어요. 이번 올해 AI 영상 인터뷰 이런 게 하고 있는데 어, 한 일주일간, 2주일간 서류 합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또 조별 작업도 하고 이런 거를 또 2주간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수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또 이제 신층으로 이제 최종 면접을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내용이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이 내용을 잘 알아보시면서 모르시면 직접 여기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때 전화했었던 분 너무 하도 많이 전화를 하고 기억해가지고 유태양님인가? 아니 김태양님인가? 예. 그러니까 이름이 뭐 태양님이시더라고요. 그분 지금도 근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네.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친해지면 좋아요. 약간 조금 뭐랄까 뭐 이런 분들 이런 얘기해도 되나?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 이렇게 뭐 제출 시간을 늘려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되게 칼 같거든요. 근데 또 사람이다 보니 어떤 약간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를 아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 또 괜히 또 하면 안 되니까. 아니, 원리 원칙대로 잘 이제 하셔가지고 꼭 합격까지 최종까지 가셔서 최종 합격에 그런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블로그 포스팅으로도 1번, 2번, 3번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영상도 이렇게 짤막하게 찍어놨어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편안한 밤 되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